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어닥터입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하여 두 가지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2024년 1월 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2024년 1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용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부상의 발생 원인이 지시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2024년 6월 10일 신청인의 부상 치료를 위해 소요된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고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로 변경 행위는 신청인의 단순 과실뿐으로 신청인의 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급여 제한 사유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진로 변경 제한선 표시인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를 신호지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고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사실상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름없이 평가받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은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사건으로 신청인은 2021년 2월 23일 오전 9시 22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상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피해가 경미하여 상대 차량이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내사 종결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 등을 진단받아 입원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민원 교통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진료비를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로 발생한 진료건으로 판단하고 2021년 7월 9일 수진자인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1항 제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하여 병원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2,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자 하니 2021년 0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경정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내사 종결한 사건이고 신청인이 노령으로 순간적으로 신호를 잘못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환수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건으로 법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발생하여 인과관계도 밀접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제57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여 기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수진자인 신청인에게 환수고지함은 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서는 1. 이 민원 교통사고가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 없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대법원 판례에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3.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의 청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신청인도 당연히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한 점. 4. 신청인의 건강보험급여의 수급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보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 전망에 해당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처분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면서 이 민원 부당이득 금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한 교통사고 공단부담 진료비일체의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나 이외 다수의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사오니 공단으로부터 갑작스런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